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아침에 이 인사,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받으셨습니까?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65세 박 씨는 오늘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올까봐, 아니면 떡국이라도 같이 먹자고 전화가 올까봐, 사골 국물 끓여놓고, 집 안 청소 싹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도록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카톡하고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박 씨는 반가워서 얼른 확인했죠. 그런데 딱 세 줄 적혀 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이번 연휴에 스키장 왔어요. 설날에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냥 저 문자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박 씨는 식탁에 차려놓은 떡국을 바라보다가 국물도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새해 첫날 떡국 따뜻하게 드셨습니까? 아니면 박 씨처럼 자식들 SNS에 올라온 여행 사진 보면서 식어가는 떡국 앞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60대 분들, 새해 첫 주에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다. 다들 똑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새해부터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당신이 느낀 그 사무치는 외로움,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서운함은 정당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작정하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자식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당신이 반드시 버려야 할 자식에 대한 착각이 무엇인지, 당신의 진짜 새해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대기업 다니다 정년 채우고 나왔죠. 자식 둘 키웠고요. 지금은 은퇴 후 상담소에서 부모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 오셨습니다. 68되신 어머니. 아들 결혼시키느라 전세자금 5천 대주고 손주 봐주느라 3년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며느리 집 가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허리 다쳐서 병원 갔다 오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하은이는 어린이집 보낼게요. 편히 쉬세요.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년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는데, 이제 허리 아프다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란 거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서운한 건 손주를 못 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쓸모로만 인정받았다는 걸 깨달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우며 이런 순간 있으셨죠? 자식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결혼할 때는 아빠 좀 도와줘. 손주 낳으면 엄마가 좀 와줘. 그러다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엄마 아빠 이젠 좀 편히 쉬어요. 혹시 쉬라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는 거로 들리진 않으셨나요? 자식 키우며 우리가 한 일들. 여기서 잠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뭘 했는지. 밤새 전 물리고, 기저귀 갈고, 아프면 병원 뛰어가고, 학원비 대고, 등록금 대고, 취업 준비 돈 대고, 결혼하면 집 보증금, 전세자금, 애 낳으면 또 손주 돌보고, 육아비 지원하고.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딸 결혼 자금으로 다 주셨습니다. 본인은 국민연금이랑 알바로 살면서요. 딸이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 한국 부모의 순고입니다. 고귀한 희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희생의 방식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식들 정말 이상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요즘 자식들 보면 이상합니다. 부모 희생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자기들은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 돈으로 대학 가고, 부모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부모 돈으로 집 장만하면서 막상 부모가 늙으면 요양원도 좋은 곳 많아요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한테 평생 한 번도 뭘 좀 해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회사 가야 해. 택시 타고 가.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다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혼자 택시 타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식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자식이 배은망덕해서 그런 걸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아들이 친구들 술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부담스러워. 자꾸 뭘 해주려고 하고 계속 전화하고 솔직히 좀 피곤해서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아들 위해 살아온 엄마가 아들한테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소주잔 부딪히며 다 공감했다는 겁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도 그래.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자꾸 연락해. 뭐 하냐고. 이게 요즘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부담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제2장.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착각. 자식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 자식이 잘 되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좋은 대학 붙으면 좋고, 대기업 취업하면 좋고, 결혼하면 좋고, 손주 낳으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당신은 자동으로 행복해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죠?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게 당신의 행복입니까? 아들은 야근하고 회식하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당신은 혼자 집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당신은 외롭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의대 보내셨어요. 학원비, 과외비, 재수비용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의사 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뻤죠. 드디어 우리 집안도 성공이구나. 그런데 아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래요. 명절에는 당직, 주말에는 학회, 전화 한 통 걸면 아빠, 나 지금 바빠 나중에.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성공시키려고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 인생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일 뿐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갔어. 나는 노력해서 의사 됐어. 그럼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부모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너 잘 되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이 말의 숨은 뜻이 뭡니까? 내 행복은 너의 성공에 달려 있어. 내가 성공하면 엄마 아빠는 자동으로 행복해. 자식은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면 부모는 이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뭘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소원이 이미 이뤄졌으니까요. 두 번째 착각. 다 퍼주면 고마워할 것이다.
우리가 가르친 사랑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식에게 얼마나 줬습니까? 8할, 9할, 심지어 있는 대로 다 퍼주신 분들도 있죠. 본인은 점심 걸으면서 자식 등록금 대고, 본인은 월세 살면서 자식 전세 자금 대주고. 왜 그랬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나의 희생을 돌아봐 주겠지? 나중에 내가 늙으면 그래도 날 돌봐줄 거야. 솔직히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정말 피땀 흘려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을 보필하는 일.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몫이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모조차도 자기 몫을 남겨놓지 않으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진 몫이 없으면 부모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랬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5천 대주고 본인은 월세로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명절 때 아들 집에 가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저희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가 자기 몫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무심코 했던 말.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말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특별해. 부모는 나를 위한 존재야. 자식은 이 말을 20년, 30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어서 밥을 못 먹어도 엄마는 원래 잘 안 드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 부모는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 가장 큰 착각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부모의 도리다.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월급 대부분을 자식 교육비에 썼습니다. 본인은 점심도 거르고 술 한잔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돈 아까워 취미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다.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도 없고 할 것도 없더래요. 선생님, 제 인생이 없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감내했던 그 고귀한 희생. 이제는 정말 졸업할 때입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 차례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무심코 했던 말. 너만 잘 되면 아빠는 아무것도 안 바래.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식은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어서 뭘 바라면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했잖아. 자식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제3장. 관계가 무너지는 구조. 경계 없는 사랑의 부작용. 그럼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당연히 사랑해야죠. 문제는 경계 없는 사랑입니다. 절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참아주면 자식은 세상도 참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때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났니?
아닙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개똥밭에 굴려라. 옛날 어른들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실패하게 해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배웁니다. 심리적 탯줄, 이제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됐습니다. 20살, 30살, 40살. 그런데도 부모가 계속 돈 대주고, 집 대주고, 손주 돌봐주고. 이게 뭡니까? 심리적 탯줄입니다. 태어날 때 탯줄 잘랐죠? 첫 번째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탯줄은 여태껏 안 자르고 있습니다. 왜 안 자를까요? 무섭습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자식이 날 버릴까봐. 그래서 계속 줍니다. 계속 참습니다. 계속 희생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랬습니다. 아들이 40살인데 아직도 매달 용돈 50만 원씩 주신대요. 안 주면 연락이 뜸해져요. 돈으로 사랑을 사는 겁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의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 배에서 계속 엉켜서 끌어안고 있다가 배가 찢어지는 겁니다. 자식도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연락을 안 합니다. 부모는 또 상처받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돈보다 더 위험한 말 한마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문제다. 아닙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자식의 머릿속에 어떻게 박혔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돈을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밥을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는 괜찮아. 너만 먹어. 희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라. 이 말들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나만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자식은 이 말을 20년, 30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어서 뭘 바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지? 이게 배신감의 실체입니다. 자식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말을 한 겁니다. 제4장. 존엄을 회복하는 부모의 태도. 지금부터 바꿔야 할 말 한마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크고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깊은 진심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바꾸십시오. 첫 번째, 이 말부터 그만하십시오. 너 잘 되는 게 엄마 아빠 소원이야. 이 말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빚이고 부모에겐 스스로를 묶는 족쇄입니다. 대신 이렇게 담백하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너도 내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련다. 두 번째, 이 말도 이제는 아껴두십시오. 우리는 괜찮다. 너희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당신의 취향을 밝히세요. 이젠 내 식구 맛있는 건 내가 챙겨야지.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으려고 한다. 세 번째, 이 말은 오늘부터 가슴속에서 깨끗이 지우십시오. 너희만 잘 살면 우리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입니다. 바라는 게 없는데 왜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서운합니까? 거짓말로 자식을 속이지 마시고 차라리 품격 있는 기대를 하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가장 큰 효도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즐겁게 책임지 마. 엄마 아빠가 이번에 이걸 좀 해보려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몫을 지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라는 겁니다. 누구의 부모가 아닌 당신의 존엄을 지키라는 겁니다. 선을 세우는 방법. 그럼 자식이랑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선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이게 선입니다. 선이 있으면 자식도 편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구나.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하는구나. 예측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돈의 선을 그으십시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내가 해야 돼.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부모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시간의 선을 그으십시오. 손주는 주말에만 봐줄 수 있어. 명절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 어느 쪽이든 한 번은 꼭 보자.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묻는 거면 그걸로 난 충분해.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세요. 특히 손주 돌보느라 내 노년을 다 보내고 계신 분들, 자식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가는 5분 대기조 역할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손주는 주말에 기쁘게 봐주마. 하지만 평일에는 엄마도 계획이 있고 내 시간이 필요하단다. 이건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애매한 희생보다 당당한 기준이 더 오래가는 정을 만듭니다. 셋째, 태도의 선을 그으십시오.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말, 입 밖으로 내기 참 힘드시죠? 자식과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내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자식에게 부모를 대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품격 있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참 속상하고 서운하구나. 다음부턴 조금만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너도 이제 어른이고 나도 나이가 들었잖니. 우리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나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도 비로소 당신을 귀한 부모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품격이라는 보상. 무례한 자식에게 복수하는 법을 아십니까? 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자식 없이도 내가 너무나 우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웃으면서 사는 모습. 자식이 봅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하시네.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사시네. 그때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습이 당신에게는 꺾이지 않는 품격이 됩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보상은 뭡니까?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노년입니다. 첫째, 당신의 일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사십시오. 자식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셔. 둘째, 당신의 꿈을 가지십시오. 5년 뒤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등산 동호회 가입하고 싶다. 피아노 배우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자식이 봅니다. 엄마도 아빠도 꿈이 있구나. 셋째, 말을 곱게 하십시오. 당신이 쓰는 고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되고
당신에게는 꺾이지 않는 품격이 됩니다. 욕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욕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품이 있으셔. 자식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법. 그래도 선생님, 자식한테 뭘 해달라고 말 꺼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자식 인생 방해될까봐, 짐이 될까봐 입술만 달싹이다 마셨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이번 주엔 병원에 같이 좀 가줄 수 있겠니? 엄마 생일인데 그날은 우리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구걸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자식이 엄마 나 바빠요 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기서 서운해하며 입을 닫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품격 있게 못을 박으십시오. 내가 내 자식으로서 함께 해준다면 엄마는 참 든든할 것 같구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부모를 도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부모가 해줘야 할 마지막 교육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 또한 당신을 귀한 부모로 모시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어느덧 새해를 맞이한 지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작심삼일도 지난 시점이죠. 혹시 1월 1일에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올해도 우리 가족 뒷바라지 잘해야지 다짐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로 그 다짐은 취소하십시오. 진짜 새해는 오늘부터입니다. 들뜬 분위기도 가라앉고 오롯이 당신만 남은 지금이 진짜 당신의 인생을 계획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곧 구정 설날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장볼 생각, 음식할 생각, 청소할 생각에 머리 아프십니까? 올해는 다르게 마음 먹으십시오. 설날은 자식들 배 채워주는 날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입니다. 당신도 안부를 물음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달력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올해는 헌신만 하지 않겠다. 올해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대신 올해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겠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아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하고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자식이 오지 않으면 아이고, 몸 편하고 좋구나 하고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정주행하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잘해준 부모입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감내했던 그 고귀한 희생.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해야 자식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사랑해야 자식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한마디 기억하시죠?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바래. 이 말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바라는 게 있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제 한 자식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야. 자식 없이도 당신이 너무나 우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자식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되고 당신에게는 꺾이지 않는 품격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훌륭한 나로 사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남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1월이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웃음소리가 더 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